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 바깥으로 설정했던 애치슨 라인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이 한국전쟁을 도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애치슨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으로 알류산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 선 바깥에 있었고, 따라서 애치슨 라인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직접적인 방위선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 6.3 대선 결과가 한국의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왔던 또 다른 애치슨 라인을 걷게 할 수 있다는 썸뜩한 분석이 미국 안보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사이버 보안 정책 및 전략 담당 전 이사이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위원인 존 밀스 전 육군 대령은 보수 성향인 더 에포크 타임즈에 한국 대선 결과가 현대판 애치슨 라인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제목의 충격적인 글을 기고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안보 및 외교 전략상 방어선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 밀스 대령은 국가안보 전문가로 보수 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안보정책센터의 수석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존 밀스 대령이 한국 대선 결과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글을 기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밀스 대령의 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초기 냉전 시기 한반도를 공산권에 포함시키는 논란이 된 지리적 경계를 제시했다. 6월 3일 한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경계가 다시금 떠오른 모양새다. 한국 대선 결과 공식 발표 이후 백악관은 중국의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의 한국 대선 결과 관련 이메일 질문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혀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의 개입 우려라는 이례적인 언급을 한 것을 놓고 우리 언론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밀스 대령은 한국 내 보수 진영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대규모 집회를 자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 집회를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라고 적었습니다. 집회의 규모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그만큼 압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밀스 대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밀스 대령은 이어서 서울 남부 멸공반점에서 몇몇 미국인과 한국인들과 함께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한국 언론이 처음 발표한 결과는 출구조사였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사용이 줄어든 정치적 통계 도구이다. 출구조사를 선정과 내러티브 구축, 선거 불신의 정상화 도구라고 표현한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 초기 출구조사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최종 결과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밀스 대령은 출구조사는 이재명이 52대 39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고 많은 국제 언론은 이 출구조사를 근거로 이재명을 확실한 승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출구조사 발표 약 1시간 이후부터 한국 언론은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최종 공식 결과는 48대 42로 출구조사보다는 훨씬 더 근소한 6%포인트 격차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이재명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렸고 최종 결과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근소한 격차였지만 출구조사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길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밀스 대령은 이어서 이재명이 취임사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했지만 과거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칭한 바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또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퇴역 공군 장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타라 오 박사가 이재명은 실제로 미군 점령군과 한국 내 친일파 세력이 결탁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재명은 과거부터 미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반미 발언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밀스 대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는 한국 내 좌파 진영의 오랜 목표였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방한에 있던 밀스 대령은 북한 고위 탈북자인 김국송 씨를 만났는데 김 씨는 북한과 중국이 선호하는 후보로 이재명을 꼽으며
이재명이 당선되면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접어두고 미국과 일본과 함께 3자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전쟁 이후 수년간 주한미군과 주인미군이 있었지만 2024년 6월 처음으로 다영역, 그러니까 공중, 해상, 육상, 우주, 사이버 이렇게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개최되었다. 이 훈련은 북한과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밀스 대령은 타라오 박사에 따르면 이재명은 주한 중국 대사이던 싱하이민과 만나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였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해서 한국은 중국이 패배한다는 쪽에 베팅을 하면 큰 돈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상의 위협을 했을 때 이재명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찾아갔을 때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당사로 불러서 면담을 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재명은 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이 15분간 훈시 연설을 했습니다. 훈시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두 손을 무릎에 붙이고 앉아서 듣고 있었으면 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존 밀스 대령이 그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밀스 대령은 이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재명이 주한 미군이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재명이 이 협력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이 이득을 본다고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밀스 대령은 한국의 60일 조기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주 대사가 부재했던 점이 아주 아쉬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셉 윤 대리대사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국무부에서 퇴직했다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귀했는데 대리대사이다 보니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입장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밀스 대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 내의 위기는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중 하나였다. 하지만 SNS에서 영향력 있는 한국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의 행보와 미국의 무관심이 의도치 않게 1950년 당시의 실수처럼 에치선 라인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존 밀스 대령의 기고문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위기가 닥치고 있고 현대판 에치선 라인을 거론한 것은 반미 친중 정권 출현에 대한 미국 내 보수 진영의 우려이자 경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